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정 수준 이상 경제에 오른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는 경지라고 저는 봐요. 어, 나답게 사는 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그게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 나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나답게 산다는 건 사실 타인의 인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대 한창 돈 없을 나이에 명품 소비하고 플렉스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시대라는 게 앞세대가 뒷세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세대가 예를 들면은 되게 윤택하게 살면 그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굉장히 경제 호황기가 막 누리면서 막 밥에 금가루 뿌려 먹고 막 이거 되게 유행했었거든. 일본에서 하던 거 한국에서 예전에 우리 좀 잘 나갈 때 똑같이 따라하고 그럴 정도로 이 경제 성장이 진짜 많이 됐었어. 근데 물론 이제 은행에서 막 엄청 막 쓸데없이 대출을 해주고 막 거의 막 이자도 막 적게 받고,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가 터지는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렇고 은행에서 막 진짜 걔한테도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쉽게 대출해주고 막 저금리에 이러면 사람들이 계속 건물 사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 아무튼 그런 호황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진짜 돈도 안 쓰고 연애도 안 하고 연애 세포도 말라 비틀어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해야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나도 많이 느껴. 예전에 되게 싸게 먹었던 것도 막 진짜 막 절반 이상 올라버리고 막 두 배로 올라버리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와, 떡도 내가 떡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사면은 1,000원 하던 게 이제 1,500원이래. 이제 한 9월인가 그때부터. 그러면서 와, 이거 50%가 올라버렸네 이랬다니까. 근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보고 이 세대가 이제 나이 먹고 되게 힘들게 산 거야. 지금 20대 막 플렉스 하는 세대가 한 40대 돼가지고 이제 막 빌빌거리고 사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0대들이나 20대들은 엄청 돈 아끼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거든. 요즘 절약 챌린지라고 절약 톡방 같은 거 약간 밈으로 돌잖아요. 근데 그게 밈이 아닐 거라니까. 점점 일본에서도 그래요. 일본에 20대들이 돈을 너무 안 쓴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계를 찾고 실제 걔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을 받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거 받고 돈을 진짜 막 폐기된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저렴하게 해 먹는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컨텐츠가 잘 된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되게 빨라. 뭔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그런 게 독특한 그런 거를 금방 답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어려운 기술을 하라고 하거든, 요즘도. 그래서 막 수업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기센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틸노바 여기 졸업생들이 만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 만약에 내가 조금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그러면 바로 눈치 까고,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니까. 응용 2단계 애들은 잘해서 걔네들은 내가 요행으로 속일 수도 없고 내가 막 피곤하다고 해서 대충대충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그게 너무나 다양하거든.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사람이 까다로워지는 거거든. 그래 버리니까 내가 얘네들 때문에 공부를 얘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거든. 매일매일 코딩하고 매일매일 실험하고 연구하고, 인공지능 처음에 얘네들 인공지능 도와주려고 인공지능 기술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 그래서 연구하고 하는데 나도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지치거든 사실. 근데 지금 내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거봐 너도 되게 힘들게 살고 있고 나이 그렇게 먹고서 그런데도 너 그렇게 고생하잖아. 그런 삶이 어떻게 좋은 인생이니? 내일 당장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고 난 사람 다 합쳐도 80세가 넘는 거야.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80세까지 산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 거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8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똑똑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거가 발전을 했냐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기술에 대한 주장을 할 때 너무 그냥 블로그 참고해서 막 갖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기술을 어렵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되게 잔존하는 시간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문서를 어렵게 공식 홈페이지 보면 진짜 전체 구조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얘는 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용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쉽게 풀이해준 블로그 자료를 보려고 많이 해. 근데 블로거들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정말 사람마다 수준이 많이 다르고 그냥 이렇게 개발 로그처럼 초보자들도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 내 제자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자기가 공부했던 걸 올리는데 아마 과거에 올렸던 거는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 친구들도. 왜냐면 이게 너무나 단편적인 시선으로 그 초보자의 마인드로 쓰는 글들도 많거든. 근데 프로라는 사람들 또는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면 고연봉을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키텍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써는 거 보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아키텍트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검증을 공홈이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작업을 하니까 맨날 혼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팀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네 지금 개발하는 거 멈추고 지금 이대로라면 내가 내 제자라는 게 너무 쪽팔린다. 어떻게 이렇게 기술 검토를 그지같이 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만드는 프로그래밍 하는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 하나도 안 본 거야. 그것도 아주 기본 아키텍처. 공홈에서 거의 기초 수준으로 다루는 아키텍처도 안 보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팀노바에서 가르치지 않고 새롭게 하는 플랫폼이 워낙 많아요. 막 독특한 거 많아요. 뭐 소울바운드 토큰 같은 경우는 학원 레벨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거 많이 하거든. 근데 그 근본을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서 좋은 강사 찾아서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 아 근데 요즘은 개인의 개성이 있다며 막 지랄지랄 할 수 있는데 그건 개소린 게,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있어. 그 여행 가면 가이드가 하지 말라는 행동 해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들 꼭 있거든. 딱 그런 느낌이야. 이 가이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겠어. 그리고 사고 나는 유형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나는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공부를 시켰다, 걔네들은. 아키텍처 분석해 오라고.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야. 예전에 사기 졸업생이 되게 적었어요. 그때는 이 아키텍처 분석을 진짜 심도 있게 하고 실험도 하고 논문이 나올 정도로 막 실험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학생들이 되게 고퀄리티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되게 힘들어서 졸업을 많이 못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름 타협해서 한 건데 그냥 그때로 회귀를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연봉이 높은 거는 그때 친구들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때 친구들도 수준이 되게 높은 연구를 많이 했었어.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거를 검증해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주 깊이 있게 그 실험에 대한 그 고찰을 하고 물어보는 곳이, 예전에 그 세진이라는 친구가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에 들어갔거든. 그때 이 친구가 쓴 논문이랑 그 실험 결과를 심도 있게 보시고 그거 보시고 아마 되게 그 교수님이, 그 교수들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제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로 AI 그거 관련 논문 쓰시고 뭐 특허 내고 그걸로 창업한 교수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거든. 면접도 교수님이 봤었고. 좀 아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도 거기까지 질문 안 해줘. 그럼 이게 쓸모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하거나 나중에 기술 기반으로 뭔가를 깊게 들어갔을 때 그때 연구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들도 그렇게까지 굳이 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뭘 잘하는 사람도 대충 잘하는 경우 없어요. 맛집 하나도 여기만의 비결이 있잖아. 맛있는 집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더 어려운 거 해야 돼. 그래서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지. 일본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도 많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돈 안 쓰고 그러잖아.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선택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겠다. 그럼 그것도 멋진 인생이겠지. 근데 반대로 근데 대부분은 더 돈이 없고 뭔가 뭘 못하는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들 뒷공무니 잡고 막 이래.
못 올라가게 막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게 더 많으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더 지금 공부하는 단계 아니면 지금 현업 개발자분이라도 지금 좀 더 수준 있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부하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좀 지금 공부 좀 빡세게 해서 인생을 윤택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제가 예전부터 막 5년 전 뭐 10년 전부터 제가 팀노바 창업 때부터 얘기했던 예언들이 거의 다 맞죠. 이게 그 당시 10년 전은 그렇게 막 개발자 막 각광받던 시기가 아니었거든. 팀노바 창업할 때는. 근데 그 시절에 하던 교육법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하잖아. 근데 이런 교육법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왜 그래? 어렵게 배우는 게 좋다니까. 운동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냥 쉽게 근육 만들기 막 이런 거 컨텐츠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근데 보면은 그 쉽게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이두가 빨리 그러니까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시행착오의 시간이 다 있다. 그 고수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운동법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좀 빨리 어느 정도 경지까지는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결국엔 이 사람들도 궁금하거든. 이게 진짜 효율적인 운동일까? 나만의 운동법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삽질하는 게 인간이거든. 근데 이게 또 인간의 미학이고 나는 이런 인간의 그런 창의적인 면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퇴화돼서 금쪽이 같은 거 보면 엄마가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렇게 키우면 애들이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꿈도 없이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냥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회 쓰레기가 되어 있네. 여기서 빡이 치는 거야. 그래서 칼부림 사건 나는 거야.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 살이라도 좀 많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형들도 많고, 그래 나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많이 배우기는 해. 뭐 좀 사이코패스 같고 이상한 사람이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 근데 되게 현명하고 되게 세련되고 막 그런 형들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나도 좀 나이 먹으면 저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요. 근데 아무튼 케바케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아.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랑 사귈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이랑 사귈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삐리삐리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막 약간 실리콘에다가 우리 이상형의 얼굴을 다 넣고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부정도 안 하는 그런 로봇이랑 사귈 수 있다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막 10명 로봇 10개 구매하면 10명이랑 사귀는 거다. 이것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막 설거지 해달라 그러면 설거지도 해줄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인간이 나중에는 과연 인간이랑 사귈까? 그래서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영화들을 보면 다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뭐 인큐베이터에서 막 인간을 복제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복제 기술도 엄청 좋아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앞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출산과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출산이라는 개념도 좀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현 시대를 일단 현재를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길을 굳이 택해서 문서도 공식 홈페이지부터 좀 어렵게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훨씬 윤택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